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이죠. 상황 리더십, 부자가 되기 위한 코칭 MBA 상황 리더십입니다. 부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시간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욕을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능력이 높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욕이 높은 사람이다, 의욕이 아직 없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만 판단하면 이제 상황 리더십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바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뭐뭐를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런데 뭐뭐를 수행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스킬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히딩크가 축구를 잘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를 그라운드에 운동장에 내보내면 반드시 골을 넣느냐? 그렇진 않겠죠. 골을 넣는 것은 박지성이나 아주 훈련된 선수들을 넣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을 스킬이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킬이 있어야 되고 또 과거에 잘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뭉쳐서 완벽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욕인데요.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몰입해서 하고 있을 때 바로 의욕이 높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동기. 나는 정말로 하고 싶다. 그냥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욕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마치 의욕 전체가 없는 것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이 의욕은 자신감 곱하기 몰입 곱하기 동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리더십은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김대리.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는 스킬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식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의욕은 낮은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상황별로 하나하나를 놓고 그 사람과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되어야 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도와줄 때는 과목별로, 그죠? 국어, 수학, 사회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하겠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욕구보다는 중요한 것은 필요가 아니라 꼭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 이 상황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열정을 능력으로 혼동하지 마시고요. 불안감을 동기가 없는 것으로 혼돈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안한 사람은 동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것입니다. 뒤에 가서 지식과 스킬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불안감이 없는 것이 동기가 없는 것과 결과는 같게 나오지만 좀 다른 이유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측정하는 스킬을 나중에 우리 소책자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능력이 높다, 낮다. 그죠? 의욕이 높다, 낮다. 이렇게 나눈다면 사사분면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만약에 상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파서 공부는 좀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빠랑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더니 공부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상진이가 갑자기 의욕이 생겼어요. 자, 이런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당연히 아직 공부는 못하겠죠. 그동안 아파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의욕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큐멘터리를 보더니 의욕이 불끈 생긴 거예요. 의욕이 있죠. 이 의욕이 있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의욕과 학습에 대한 능력 모두 낮은 경우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진의 사례는 높은 걸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의욕조차도 낮은 사례를 하나 들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의욕도 낮고 공부도 아직 못하는 아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기업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진급 대상인데 진급 대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부서도 다른 쪽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잘 할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의욕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떨어진 상태니까. 그렇겠죠? 그런 상태에서 김대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상사로서. 자, 학습 능력. 예를 들면 능력과 의욕이 모두 낮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것은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자녀에게, 그 김대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할 것과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시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좋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친절히 말하되, 친절히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칭에선. 그러나 안 해도 된다는 것,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칭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다 낮은 경우에는 위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위임해서는 안 된다. 왜? 아직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자,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스크, 하나는 릴레이션십. 태스크는 뭐예요? 과업을 말하는 거죠.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과업. 비즈니스맨은 뭐예요?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게 과업이겠죠. 그러니까 하이태스크는 비즈니스를 높이는 거죠. 하이태스크는 학생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것을 언제, 어디서, 얼마큼 공부할 것, 구체적으로 과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개념,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십이 뭡니까? 예를 들면 과업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나머지가 릴레이션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이 뭐 떡볶이를 먹는다든가 영화를 보러 간다, 술 한잔 한다든가 음료수 마신다, 커피 마신다, 이런 것들이 릴레이션십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의 경우는 높은 과업적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낮은 릴레이션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오해하지 않겠죠. 자, 그럼 실천 전략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이런 아랫사람의 경우 의욕을 높여서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티베이션을 만들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데요.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만드냐면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상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과업을 잘 못하고 의욕이 없는 김대리라 하더라도 그도 잘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못하는 것을 외면하고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지적해서 칭찬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개발해 나가고요. 대신 이런 사람들은 함께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함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다면 함께 해주는 거죠. 부하 직원이 뭔가 일을 한다면 함께 해주는 거죠. 부하 직원과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그죠? 이런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하고 교육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리더십을 공부해 볼 겁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이제 능력은 낮지만 의욕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